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중국의 4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글로벌 수요 회복에 힘입어 수출 성적도 반등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GS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163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84%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정유 사업 호조에도 발전 자회사들의 수익성 악화로 소폭 감소했다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한온시스템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2조 4,046억 원을 달성하며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은 653억 원으로 같은 기간 8.5% 늘었습니다. 호실적에 따라 앞으로 어떤 주가 흐름 보일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국내 증시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양대지수 장중 힘이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코스피는 시총 상위주 15위까지 일제히 내림세 보여주면서 1% 넘는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 흐름은 부진하더라도 상승하는 섹터는 있기 마련이죠. 오늘도 저희는 상한가 배송해드렸는데 받아보셨을까요? 실적 호조와 기대감에 휘입어 미용기기 관련주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던 실리콘2는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이런 종목들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다고 하시니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문자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강범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강봉규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옵션 만기일이어서 그런지 다소 밋밋하고 좀 재미없고 빠지는 시장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다시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발을 빼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 6,400계약 넘게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수급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오늘 외국인 수급이 선물에서는 사실 이 기존부터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지수는 아니었어요. 선물이 이제 지수에 들어간 것보다는 개별 종목 선물이나 아니면은 이제 인덱스 이쪽으로 좀 몰려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선물이 현물 시장 영향 주는 거는 미비하다라고 봤고, 그리고 오늘 장중 낙폭을 붙이긴 건 외국인 수급이긴 했습니다. 사실 외국인 수급이긴 했는데 오늘은 거래량이 없는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이 없는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외국인 이탈 정도가 거의 새 모임만큼 아주 조금 나갔는데 이제 받쳐주는 효과가 없다 보니까 조금 밀린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시장이 약간 약보합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또 얘 이거 발언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준에서는
괜찮다, 뭐 인하,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FED 같은 데서는 지금 인플레 안 잡혔는데 금리 인하하면은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상당히 저희 시장을 혼란스럽게 흔들고 있는데,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떨어질 때일수록 도망가시는 게 아니라 겁먹으실 게 아니라 역발상하셔야 됩니다. 지금 유망한 종목 매수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탄력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생각보다 조금 더 낙폭을 키웠던 이유는 아무래도 환율입니다. 환율인데 지금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는 외국인 수급이 거의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따 후에 체크를 해드릴 부분인데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움직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딱 중요한 뉴스가 개인 자금 유동성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이제 개인들 투자 자금이 막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세 섹터가 반도체가 어느 정도 꺾이고 그리고 쭉 가는 모습이 안 보여주고 대수 섹터 하나가 잡고 이렇게 쭉 가는 모습이 없으니까 개인들 자금이 조금 움츠러든 상태인데, 자, 요럴 때 눈치 잘 보시다가 만약에 대수 섹터 잡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화끈한 개인분들 간다라고 하면은 그때 막 돈 집어넣고 하시는데, 지금 같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횡보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횡보장에서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면은 개인이 팔고, 또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면 개인이 사고, 이렇게 핑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제 개인까지 만약에 쭉 사자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미국처럼 신고가 경신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시장이 바로 목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게 되시면 차트를 보실게요. 오늘 뭐 코스피 보통 1%가 좀 넘게 빠지는 장이긴 했는데, 자,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미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거의 그냥 뻥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경우는 이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더 탄력적으로 상승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로 외인 보유량이 빠졌다 뭐 뉴스에서는 난리를 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요만큼 이탈했습니다. 사실 거의 이탈률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다만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이어짐에 따라서 호가가,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투자 심리가 받쳐주기가 싫은 거야. 선물은 던져지는데 지금 내가 현물을 사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냐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받쳐주는 효과가 없으니까 던지는 물량이 조금임에도 많이 밀려서 낙폭을 키웠다라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자, 코스닥이 오히려 저는 차트 모양이라고 뭐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괜찮은 흐름이거든요. 괜찮은 흐름인데 외인은 거의 다 빠져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일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코스닥 시장은 원래 예전부터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외인 이탈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거래량도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자, 오늘 하락은 그냥 쉬어가기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지수 흐름에서 주목하셔야 될 점은, 자, 중동에서의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가 첫 번째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자, 환율이 등락폭이 굉장히 얌전한 편은 아닙니다. 팍 꺾였다가 팍 올라가고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가 두 번째고, 자, 세 번째가 계속 강조드리죠. 자, 미 대선이 코앞입니다. 자, 미 대선 이제 그 뭐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발표를 지금 하나둘씩 슬슬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세 번째고,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 계속 진행한다, 뭐 어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도 투자 심리가 어떻게 반영이 된다. 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뭐 2차 전지 간다 그러면 2차 전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사면은 수익 보던 시절도 있었고, 올해 초에 반대초에 있었죠. 예전에 뭐 무상증자 테마 돌 때 그냥 별거 아닌 걸로 무상증자 하면은 막 2연상, 3연상 가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실적 발표주 위주로 수급이 물린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트렌드가 그쪽으로 물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은 저 PBR 쪽으로 찾겠다라고 하면은 수급이 확 몰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짚어드렸던 원전, 이번 주 대장 잡을 것 같다라고 하면 원전, 이쪽 시세가 살짝 나오긴 했는데, 자, 요게 만약에 다시 데이스테마가 잡는다라고 하면은, 자, 요것도 크게 튀어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왜?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 자금 유동성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돈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어떤 종목이든 대세로 치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자, 그 종목이 확 치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 지수 흐름과 수급까지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은 거의 다 빠져나갔지만 코스닥은 원래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잠시 쉬어가는 장세였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전문가님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매매 수 줄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뭐 종목을 뭐 단기 단타 좋습니다. 누군가 다 투자 이거 시청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다 오늘 잡아서 내일 상가 가는 거 먹고 싶어 합니다. 다 전부 다.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욕심이에요. 욕심이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투자 방법이겠습니까? 매매 수를 줄이셔가지고 한 종목 유망한 종목을 잡았다라고 하시면은. 자, 높은 비중으로 높은 수익률을 먹고 나오는 게 여러분들 계좌 증식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단타 비중, 단기 단타 비중 5%, 10% 해가지고 수익률 30%, 20% 계속 먹어봐야 어찌 계좌 증식엔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매매를 해봐서 실질적으로 충고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매매 수를 조금 줄이셔가지고 자, 높은 비중으로 분석을 잘해서 집중적으로 매매를 해가지고 성공률 높은 매매와 수익률 높은 매매 그리고 비중이 큰 매매를 하시는 게 계좌 증식에 도움이 되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급등주 올라타는 모력 굳히기. 그럼 오늘 들어가서 오늘 먹고 싶으니까 지금 쏘는 거 들어가셔가지고 수익을 보려고 도전을 하시는데, 자, 물론 이게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 내가 관점이 있고 내가 지켜야 되는 손전선이 명확하고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원래 지켜봤는데 자, 이런 부분까지는 갈 것 같다라고 해서 자기 매매 관점이 딱 박혀 있으신 분들이 하신다라고 하시면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성공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한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니야, 몰라, 이거 더 갈 것 같아 라고 해서 뇌동 매매로 급등주 올라타는 버릇이 굉장히 그렇게 매매를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거래량 묶고 지금 올라가는 거 지금 사가지고 성공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낮겠습니까? 당연히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급등주 올라타는 버릇만 고치셔도 자, 투자 실패 확률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해당 매매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뭐 제가 말린 것까지는 안 되지만 지양하셔야 됩니다. 이거부터. 너무 심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선호도가 높습니다. 매매 중독이에요. 매매 중독입니다. 하루라도 종목을 안 된다라고 하면은 막 이게 손을 떠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굉장히 올바른 투자 습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준비 안 되고 급등주만 쫓아다니시는 분들 돈 절대로 못 법니다. 자, 내가 계좌를 깡통을 한번 차보겠다라고 하시면은 하십시오. 하시는데 지금 내가 급등 타서 계좌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바로 습관을 고치셔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다리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참 그래요. 이게 종목이 올라가서 이것도 못 버텨요. 한 3% 이렇게 올라갔다가 2% 빠져가지고 이제 한 1% 수익 됐다. 그럼 괜찮냐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이게 입장이 물론 초보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죠. 여러분들 주식은요, 원금 보장이 안 돼요.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던 종목이 마이너스 5% 되다가 이상한 호재 떠가지고 올라가는데 10초도 안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들 내가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고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확실히 알고 있고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이게 떨어지는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2, 3% 오르는 것도 사실 그냥 오른 걸 수도 있어요. 지수 좋아서 그냥 올라간 걸 수도 있고 한 건데 이거를 기다리는 법을 못 배우고 이게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20% 30%를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다리는 법 배우셔야 됩니다. 자, 매매 중독은 알코올 중독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알코올 중독은 내 몸 버리지 매매 중독은
돈 까먹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도 빠지고 내 몸도 버리잖아요. 내 몸도 버리지 않습니까? 자, 투자는 두 개 버려요. 그러니까 매매 중독을 벗어나셔가지고 종목을 하나 사셨다고 하시면은 자, 끈덕지게 기다리는 법을 배우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목표가를 항상 세워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내가 목표가를 세워뒀다라고 하면은 자, 거기까지 한번 밀고 가보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이게 진짜 심하거든요. 우리나라 개인분들이 되게 심한 게 조금 올라가도 이렇게 툭 떨어져 나가고 심리가 그래요. 다 대부분 조금 올랐을 때 딱 팔어. 이거를 한 10% 내가 먹고 나왔어. 10% 먹고 나왔는데 얘가 또 가네. 보통 여기서 많이 물리세요. 네, 또 가네. 배 아프니까. 이게 목표가를 원래 세워두고 그냥 꾸준히 밀고 갔다라고 하면은 리스크도 없을 뿐더러 자, 여기서 꼬꾸라졌다라고 하면 이쯤에서 다시 팔고 나와도 괜찮은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표가를 꼭 세워두시고 그것까지 한번 밀고 나가 보시는 매매 방법을 제가 한번 꼭 추천해 드릴 테니까 투자 습관을 바꾸시면은 굉장히 삶이 윤택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네 가지 꼭 기억하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 횟수를 줄이고 급등주에 올라타는 버릇을 고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나 2차 전지 등 주도 섹터가 힘을 내주지 못하면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떤 테마가 주목을 받을지 이런 부분 너무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좀 알려주시죠.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원전은 꾸준히 보고 있어요. 원전은 꾸준히 보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시세 분출이라는 거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저께 원전주가 전반적으로 조금 강했습니다. 강했지만 이렇다 할 시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원전주 눈여겨보고 있고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게임주 부분들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실제로 오늘 받쳐주는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아서 대세 섹터는 아마 지금 뭐 섣불리 예상하기는 저도 힘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 보기가 이제 수급을 보고 제가 이렇게 돈이 몰리는 곳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오늘 봐서는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나마 보자라고 하면은 원전 쪽 계속 유익 있게 보시고 그리고 게임 쪽 괜찮아서 게임 관련주를 제가 추천을 해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자, W게임즈라는 종목입니다. W게임즈 종목인데 이제 사업 영위하는 이런 부분들이 소셜 카지노 그러니까 모바일 카지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이 소셜 카지노 게임 시장이 85억 달러 정도까지 성장 예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높은 영업이익률, 이제 어지간한 게임사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낮은 PER로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현대바이오랜드 추천했을 때 제가 유보율 얘기를 드린 건 깜빡했는데 현대바이오 무증 터지기 전에 유보율이 1600%였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높은 건데 자, 이 종목 깡패 같은 유보율이 무려 9000%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쌓아두고 있어요. 이 돈도 갈 데가 없습니다. 자, 이렇다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석에서는 어떻습니까? 유보율이 높을수록 무증 확률이 높아진다. 기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상 호재도 빼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종목 차트를 보게 되시면 주봉이고 자, 지금도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1차 시세 나온 후에 어느 정도 조정이 깊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다시 게임주나 아니면 오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굉장히 시세가 붙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점이 저점이라고 해봐야 4만 원이거든요. 저점이라고 해봐야 4만 원인데 오늘 가격이 44,000원 정도 합니다. 이거 저점하고 지금 해봐야 10% 오른 거예요. 10% 올랐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지금도 저평가 10% 오른 구간도 저평가라고 하는데 자, 지금 사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이제 다지는 수급이 다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W게임즈도 이제 수급을 받치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조금 뻔한 테마라고 해가지고 이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냐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시총이 1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가면 좀 무겁게 갈 수 있지만 저점 대비 지금 가격도 얼마 차이가 안 나고 그렇다고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부담이 안 되고 그리고 자, PER도 낮고 저평가 구간이고 이제 UV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호재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위치다라는 거 알고 기억하시고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게임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오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게임주 정말 강했습니다. NHN도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역시 호실적과 함께 강한 흐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신규 진입 관점 어떻게 보실까요? 해당 종목은 눌린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괜찮다. 그렇죠. 지금 올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는 사실 부담이 있고 여러분들 제가 예전부터 기억을 해드리죠. 이거 차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매수 타점을 어떻게 되냐? 이게 자 눌림목 내가 매매를 하겠다. 내가 눌림목 매매를 하겠다라고 해도 자 여기서 사는 거는 굉장히 바보짓이에요. 사실 왜 이평하고 자리가 굉장히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평하고 굉장히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사시는 건 사실 바보고 자 내가 5일선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 5일선 받치는 부분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가를 한번 잡아보고 자 그러니까 이평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뜬 종목 같은 경우는 내가 뜨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잡았다라고 하시면은 안전하게 우리가 조금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종목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내가 목표까지 보겠다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이미 뜬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갈 것 같아 이러고 그냥 매수 버튼 팍 누르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리시고 자 5일선은 매매를 한다 그러면 5일선 받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11선 21선 받치는 거 확인하고 자 수급 보시고 테마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시고 자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세 초입이기 때문에 분명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게임주는 높습니다. 하지만 해당 종목들 매매하실 때 자 이런 방법들 이용하셔서 한번 매매해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평선 부근에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매매 타점 잡아서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그동안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아니, 전문가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던 종목들 상한가에 한 종목씩 안착하고 있는데요. 비츠로테크도 어제 상한가에 도달했고요. 실리콘2 역시나 오늘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리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빠가지고 리뷰에는 비츠로테크하고 실링크트는 넣지 않았는데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거 참 자랑하는 것도 참 전 쑥스럽지만 몇 개 좀 해드리면은 N자파동 제가 교육을 해드릴 때 3월 22일 날 현대임수 추천을 드렸고 이거를 만에 15% 이상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같은 날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목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좋았습니다. 오늘도 좋아서 목표가 다시 알려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해운주, 그러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전부 다 제시를 해드렸어요. 근데 하나 오션은 달성을 했고 자 삼성중공업이 조금 느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표가 11,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가 잡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더 갈 가능성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아직도 많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하나갤러리아 4월 1일 날 샛별형 캔들 교육을 해드리면서 언급을 해드렸고 이거래일 만에 10% 이상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주은행 말씀 4월 15일 날 추천을 해드렸고 이거래일 만에 30% 이상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현대바이오랜드 최근이죠. 4월 30일 날 방송 언급해드렸고 이거래일 만에 무증 이슈 터지면서 3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HL 만두 종목 4월 26일 날 방송 언급해드렸고 하루 만에 17%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4월 25일 날 방송 언급해드렸고 1거래일 만에 2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빅텍 같은 경우도 4월 18일 날 방송 언급해드렸고 1거래일 만에 2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페크 종목도 같이 묶어서 드렸죠. 4월 18일 날 방송 언급해드렸고 1거래일 만에 15%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휴니드 종목도 같은 날 언급을 해드렸죠. 방산 삼형제라고 해서 1거래일 만에 10% 이상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토니모리 추천하는 날 제가 실리콘트하고 화장품주 몇 개 엮어서 추천을 해드렸는데 4월 14일 날 방송 토니모리 언급해드렸고 상거래일 만에 20% 이상 상승이 나왔다. 고점 하면 거의 30%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종목도 워트 4월 5일 방송 언급해드렸고 7거래일 만에 25% 이상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구산업 같은 종목도 4월 25일 날 방송 언급해드렸고 6거래일 만에 플러스 42% 이상 상승이 나왔다. 여러분들 이거 다 뭐 상승이 나왔다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뜨기 전에 추천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저번 달에 시청자분들도 운이 좋고 저도 운이 좋아가지고 추천주가 하루 이틀 만에 많은 종목들 50%가 넘는 종목들이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좀 시청자분들도 복이 있던 거고 저도 복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게 하루 이틀 안에 그게 수익이 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뜨기 전에 사라 이거예요. 뜨기 전에 사야 돈 법니다. 뜨기 전에 사야 여러분들 돈 벌어요. 지금 뭐 하루 만에 먹었다 이틀 만에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시세 초입에서 사야 돈을 번다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4월 28일 날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 이것도 6거래일 만에 70%가 넘는 상승. 최근도 굉장히 강하죠. 최근도 굉장히 강해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었다. 한번 상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을 미리 내다보시고 섹터와 함께 종목들 추천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가진 이런 해안 배워보고 싶으시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교육 자료도 받아보시고요. 강타자 기법을 통해 매매 타점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선별 기준이 되는 강타자 기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강타자 기법 아직까지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해하기 쉽게라고 딱 말씀드리면은 초임 매매라는 겁니다. 초임 매매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자면은 박스권 돌파가 뭐냐? 여러분들 이게 박스권 돌파가 수렴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자 이런 구간들을 박스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가가 아무런 호재 없이 그냥 시장 지수의 영향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매매하시는 분 중에서는 이런 박스권 매매에서 여기 오면 샀다가 여기 오면 팔았다가 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보통 이런 데서 자금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는 이제 매집 패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살 때 이 박스권에서 한 이런 부분에서 사시는 거는 사실 나쁘지가 않습니다. 박스권 돌파 매매는 굉장히 예전에 역사적이나 아니면 과거적으로도 성공률이 높은 매매 항목이기 때문에 자 제가 말씀드리는 강타자 기법은 이 박스권 돌파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박스권 돌파하는 부분을 잡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저는 심하게 올라간 종목들 들어가는 거는 예전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좀 혐오하는 편입니다. 왜? 준비를 내가 했다라고 하는데 준비를 내가 해서 이거를 이 가격이 돌파를 하면 들어가야지 이게 만약에 관점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내동매매로 아예 모르겠다 이러고 매수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제 기법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매매하는 방법이 녹아져 있는 기법인데 이거를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쉽게 따라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자 만들게 된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등 전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선행성으로 미리 올라갈 수 있다라고 표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안정적인 평단가를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리스크가 있어요. 사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 각오하고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높은 가격에서 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높은 리스크를 안고 가시는 거고요. 내가 좀 더 낮은 가격에서 샀다라고 하시면은 리스크가 당연히 줄어드는 건데 자 돌파 직전 타점으로 안정적인 평단가를 제시한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는 방식의 매매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당 기법은 무료로 신청만 하시면 전부 다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시 보러 가실게요. 첫 번째 예시 종목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삭 엔지니어링 종목이고 오늘도 좀 강했습니다. 3월 20일, 23일 히든 종목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렸고 3거래일 만에 40% 이상 상승이 나왔다.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넥스틸 종목, 요거 또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좀 물어보시는 분한테 언급을 해드렸는데 첫 방송 히든 종목으로 이제 오늘로써 20% 수익이 넘었습니다. 오늘도 조금 강했는데 제가 이거 6,800원대 추천드리면서 목표가 얼마 드렸냐? 이것도 목표가 드린 종목입니다. 자, 10,000원 드렸습니다. 자, 지금도 저평가고요. 해당 종목은 더 올라갈 여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힘들고 고되지만 만약에 제가 추천을 해가지고 아직도 들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시면은 자, 지금 수익에 안주하지 마시고 목표가까지 한번 쭉 밀어서 매매해 보시는 거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 종목이고, 자, 첫 방송 히든 종목이고 5거래일 만에 20% 이상 상승. 자, 이 종목도 지금 원전 받아서 굉장히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죠. 자, 이 종목도 목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자, 어떻게 잡았냐? 최초 목표가는 한 24,000원 정도 됩니다. 24,000원 정도인데 우리가 보수적으로 좀 잡는다라고 하면은 자, 목표가를 2만 원 정도까지는 조금 안전하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 힌트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 종목 추천을 드릴 때 외인 지분율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해당 종목은 지금 외인 지분율이요 역대 최고예요. 기존 잘 나갔을 때 전성기 주가에 비해 외인 지분율은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때 제가 추천드렸을 때 외인 지분율이 15%에서 16% 정도였는데 자, 지금 오늘 기준으로 무려 18% 넘었습니다. 자, 그런 거 따진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목표가를 높여봐도 되지만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개인이 소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다소 하향 조정해서 한 2만 원 정도 상승까지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라고 힌트 드립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종목이죠. 그리고 3월 18일 날 히든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이평 아까 이격도 제가 교육을 시켜드릴 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린 종목인데 7거래일 만에 15% 넘는 상승이 나왔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월 28일 날 만약에 시청을 해서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셨다면은 정말 대박 나셨을 거예요. 그 한날 추천한 두 종목이 전부 다 최소 5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3월 28일 날 히든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고 15거래일 만에 50%가 넘는 상승이 나왔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HLB 종목이고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자, 이런 횡보 구간에서는 매수 사인이 뜨지 않고요. 매수 사인이 뜨지 않고 자, 시세 초입에서 잡아준다. 뭐 다 리뷰를 보셔서 알겠지만 단기로 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법에 있을 때는 자, 단기 매수 타점을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횡보권에서는 매수 신호가 잘 뜨지 않는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 종목 같은 경우는 3만 원대 포착이 나왔고요. 결국에는 10만 원이 넘는 상승까지 나오면서 300% 넘는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포스코 DX 종목이고요. 15,000대 포착을 해서 79,600원까지 500%가 넘는 상승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시세 횡보 구간에서는 자, 매수 타점이 나오지 않고 시세 초입에서 확 돈 들어서 올라갈 때 자, 이 매수 사인이 뜬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페스 아크고요. 22,000원대 포착을 해서 42,600원 50원까지 상승해서 100% 넘는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다음 종목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시세 초입까지는 아는데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자, 이게 별로 시세가 변동이 없는데 두세 개가 연속으로 뜰 때가 있어요. 근데 의미 있게 자, 이게 기법의 원리를 그냥 간단하게 좀 풀어드리면은 돈이 이상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을 체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상 자금이요. 얘는 평소 거래량보다 좀 이상해. 누가 좀 더 사. 이런 느낌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상적으로 누가 조금 더 산다라고 계속 표시를 해주는 경우는 여러분들 좀 더 집중감 있게 높은 비중으로 매수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2,000원대 포착이 나와서 고점 보자로 가면 2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무려 5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타자 기법을 이용하신다면 이렇게 강한 수익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시세 초입에서 매수 사인이 뜨기 때문에 그 시점을 잡아서 기분 좋은 수익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정보들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현명하게 공략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타자 기법의 핵심 포인트 하나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몇 가지 교차 검증을 하셔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파라볼릭 상승 추세로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표 추가 방법은 자, 차트에다가 마우스 우클릭 드시고 지표치가 누르신 다음에 PSAR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적용 누르시고 닫기 누르시면 캔들 아래 위에 점이 뜨게 되는데 캔들 위에서 뜨는 부분은 이렇게 하향 추세를 가리킬 겁니다. 요거는 하락 추세라는 뜻이니까 이럴 때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상승 추세는 캔들 아래에 점이 뜨게 되는데 자, 아래에 점이 뜨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동평균선 21선을 확인하시면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21선 위에서 시그널 시 매수를 같이 그러니까 포착 시 매수를 하시는데 자, 21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데서 매수 신호가 뜬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을 확인해야 되냐? 21선에서 가깝게 붙어 있을 때 매수 신호가 뜬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매수를 하는 게 올바르다. 그리고 21선 밑에서 매수가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의 눌림목 매매이기 때문에 이럴 때도 매수를 지양하시면 됩니다. 기법의 지향점은 초입 매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21선 미만에서 시그널이 떴을 때는 매수를 지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타자 기법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무관하게 미성년자만 아니면 무상 지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신청하시면은 자,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21선 위에서 시그널 포착 후에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드신 교육 자료 받아가셔서 현명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밀려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전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매수가는 41,000원이고요. 비중은 35% 담으셨다고 합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죠. 3거래일 만에 오늘 하락 전환하면서 37,50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매수가 대비해서 손실 구간이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을 보자라고 하면은 뭐 최근 3주 전에 미국에서 이제 뭐 반도체를 다시 독려한다는 입장에서 호재도 있었고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하방 수렴에서 견고하게 지켜주는 모습을 봤을 때는 재차 상승하러 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가 대장 섹터에서 살짝 밀려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묻힌다라고 하면은 보유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금의 유동성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금액적으로 봤을 때 전저점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종목에는 문제가 없지만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일단은 손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가격은 자 35,000원 저희가 잡아드릴 수가 있고 만약 박스권이죠 35,000원에서 이 39,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수렴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 35,000 지지하시는 걸 보시고 추매를 하셔서 평단을 조금 낮추신 다음에 자 기존 고점 있죠. 이것도 돈이 들어왔는데 지금 나가는 흔적은 없거든요. 기존 고점인 44,85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수렴하시는 거 잘 확인하시고 자 가격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 35,000원, 상단 39,000원 수렴하시는 거 확인하시고 만약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시면은 전고 44,850원까지는 무리 없이 공략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전저점 35,0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자 유동성을 위해서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정도까지만 기억하시고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익 IPS까지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대장 섹터에서 밀려나 있기 때문에 손절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손절가는 35,000원 잡아주셨고요. 이 부근에서 비중 축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44,85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NF입니다. 매수가는 21만 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2차 전지 관련주 힘이 다소 빠진 모습입니다. LNF 지난주부터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가 15만 원대에서 마감하면서 손실폭이 꽤나 되는데요. 이 종목 역시나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지금 오늘 어닝 쇼크가 좀 나왔습니다. 어닝 쇼크가 나와서 2차 전지가 가뜩이나 지금 업황도 굉장히 불안한 테마, 악평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 이 어닝 쇼크가 나서 당분간은 조금 주가가 부진한 부분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전저점이죠. 14만 원대, 14만 원대를 깬다라고 해도 사실 지금 손절이 너무 늦었거든요. 늦었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자, 상단 16만 7천 원 그리고 하단 14만 원 요 정도까지는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자, 주식은 쌀 때 사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쌀 때 사시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도 얼마 안 실었기 때문에 야, 이때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비중을 늘리시고 다시 한번 2차 전지 붐이 왔을 때 그때 가격을 18만 원 정도까지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LNF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신 전략을 통해서 현명한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종목들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베팅해 볼 수 있는 베팅볼 종목.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매 눈으로 골라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베팅볼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웹툰 관련주인데요. 나 혼자만 레벨업으로 DNC 미디어를 필두로 오늘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과연 오늘의 베팅볼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힌트로 웹툰 관련주 가져와 주셨는데요. 혹시 웹툰 자주 보십니까? 저는 딱 한 개 보는데 네. 해당 그 만화가 장기 유죄를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웹툰을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나 혼자만 레벨업이 이렇게 관심을 받으면서 저도 좀 한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임까지 출시가 되면서 정말 기대감 모으고 있는데 과연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격세 지갑입니다. 저 어릴 때 만화책 보면은 이만큼씩 한 권에 200원씩 빌려가가지고 이렇게 막 보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편하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넘겨가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야, 이 만화 시장도 굉장히 변화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뭐 저랑 비슷한 나이대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나이 때는 한국 만화가 별로 이렇게 재밌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거의 일본 만화를 보고 자란 시대인데 최근 웹툰이라든지 이런 성적을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만화 산업도 발전을 했고 작가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고 극화 수준도 높아졌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근 뭐 웹툰을 하나만 본다라고 말씀드린데 그 웹툰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장담하고 말씀드리는데 그 만화가 저는 일본 만화보다 더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웹툰 관련주를 지켜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지켜봐야 되냐라고 보면은 자, 플랫폼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플랫폼이라는 게 결국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기반이라는 겁니다. 기반이고 이런 플랫폼 성장이 되고 어느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책을 보던 시대에서 모바일이라든지 외부로 보는 시대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플랫폼의 이 중요성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모두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본 작가들도요. 한국 플랫폼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 일본 시장에서 편해요. 자,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인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가 테이프 CD 듣던 시절에 MP3가 나왔을 때 가수들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판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발전의 흐름에 못 얘기고 요즘 CD 사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죠. 거의 다 음원 사이트 스트리밍에서 듣잖아요. MP3 파일화 해가지고. 자, 그런 거 해본다고 하면은 자, 만화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지금 구태여서 이렇게 책을 몇 부 팔았냐 문제가 아니라 자, 플랫폼, 안정적인 플랫폼 안에서 우리가 이 조회수가 몇이 나왔냐 이런 시대로 완전히 변했다라고 보면은 자, 우리가 이 웹툰 시장을 봤을 때 플랫폼이 건재한 이제 미스터 블루 같은 종목 잡으신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그리고 또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상장한다는 호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금 투자해 보면 굉장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게임 산업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예정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 부분에서 집중을 하셔야 돼요. 미국, 일본 시장에서 한 플랫폼의 인기가 증가한다. 우리나라 플랫폼이 워낙 잘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자, 인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1차적으로 시세가 나왔습니다. 1차적으로 자, 네이버 웹툰이 미 증시 진출한다는 소식에 동반 상승을 했다. 미스터 블루도. 자, 요때 그런 뉴스로 있었고 2차적으로 지금 쌍봉은 세웠는데 자, 거래량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다 물량이 나가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종목 추천할 때 오히려 이렇게 바닥을 지지를 해주면서 윗꼬리를 다는 거는 굉장히 기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도 지금 그런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고 어느 정도 바닥을 2,500원 선에서 잡았다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2,740원을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N자 파동으로 주봉 N자 파동으로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플랫폼 시장도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도 명확하다라는 점 확인하시고 매매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 정말 시원하게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웹툰 관련주 안에서 미스터블루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종목 이름은 알더라도 가격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가격 전략과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성공하는 투자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강타자 기법을 이용하신다면 급등 신호 포착해서 수익 만들 수 있는 매매 전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다뤄본 W게임즈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웹툰 관련주로 실적 개선 기대감 더해지며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미스터 블루 시원하게 공개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가격 전략과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성공하는 투자 전략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